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의 우방국 미국,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그런 천조국 미국과 조선이 맞짱을 뜬 전쟁을 아십니까? 바로 신미양요라는 사건인데요. 물론 당시 미국은 오늘날의 천조국도 세계 최강국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미국과의 전쟁은 한국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인데 대체 미국과의 전쟁, 신미양요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시대적 배경은 흥선대왕군의 섭정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선대왕군이 집권한 지 3년 정도 흐른 1866년, 흥선대왕군은 조선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막고자 프랑스와 접촉하려 하지만 잘 진행되지 않자 흥선대왕군은 보수적 여론을 의식해 프랑스 선교사들을 비롯해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병인박해로 조선이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1866년은 프랑스 하나 때문에 어수선한 게 아니었는데요. 1866년 중국 텐진에 있던 미국의 상선 한 척이 8월 27일 평안도 용강현에 출현했습니다. 그 미국 상선의 배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 제너럴 셔먼호는 군함이 아니라 무역을 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 프레스턴과 통역관이었던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는 평양의 관하 측에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양감사였던 박 교수는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 입장도 아니거니와 통상 문제는 박 교수 마음대로 결정할 바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선장은 그렇다면 식량이라도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자 박 교수는 아무 조건 없이 식량을 주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선 땅에서 떠나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는 은혜도 모르는 채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와 민가를 약탈했습니다. 박 교수는 관군을 보내 즉각 대응했으나 상선 하나 침몰시키는 것도 조선군에겐 버거웠습니다. 대포의 품질 자체가 달랐죠. 오히려 조선인 7명이 사망했죠. 분노에 찬 평양 백성들까지 가세해 제너럴 셔먼호에게 돌을 던지고 조선군의 저항도 거칠어지자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인 포로를 풀어주고 싸움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박 교수는 빈 배에 불을 태운 화공선을 제너럴 셔먼호로 보냈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9월 5일 조선의 화공선과 충돌해 불이 번져 침몰해버렸습니다.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는 개화파의 선구자였는데요. 그래서 박 교수는 배에서 살아남은 미국인 선원들을 살려줄 의향이었지만 평양 백성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 교수는 선장 프레스턴과 통역관 토머스를 비롯해 선원 전원을 처형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때가 딱 병인양요라고 프랑스와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중앙정부든 지방관리든 백성들이든 서양인들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해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조선 중앙정부는 박 교수를 치하하면서 사건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 정부 소속의 배도 아니고 군함도 아니기에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 상단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었죠.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의 보고 자체를 굉장히 늦게 봤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연도가 1866년인데 1866년은 미국사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고 1년 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국도 어수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뒤늦게 보고를 받고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고 진상을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는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뜻은 처음에 미국 정부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미국의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정부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문제 삼으며 조선에 병력을 투입시키기로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정권에 들어서면 미국도 어느 정도 남북전쟁의 여파를 회복하고 경제적 호황을 누릴 시점이었거든요. 미국 정부는 1871년 5월 일본에 있던 로저스 제독을 필두로 5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병력을 조선에 투입시켰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보복성 전쟁이자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강제로 개항을 요구할 심산이었습니다. 미국의 사전 정보에 의하면 조선은 미개한 국가이고 정부가 부패해 있어서 병사들은 싸울 의지가 없으니 싸움은 쉽게 끝나리라 예상했습니다. 버트 정부가 부패했던 것은 맞은 정보였으나 나머지는 정보가 다 틀렸죠. 5월 14일 나가사키 항에서 출발한 미 함대는 21일경 수원 인근에 나타나면서 조선 정부가 사건을 보고받습니다. 조선 정부는 관리를 파견해 침입의 목적을 물어보자 미 함대는 개항을 요구해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개항을 요구하러 오는데 군함을 이끌고 오냐며 개항을 거부했습니다. 고종이 미국은 어떤 나라냐고 묻자 영의정 김병학이
미국은 작은 부락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워싱턴이란 촌장이 나와서 영국과 교섭하여 만든 촌락 정도의 나라, 바다를 왕래하면서 약탈이나 해대는 오랑캐들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개항의 요구를 거절받은 미함대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했고 한강을 타고 수도 한양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으로 강화도에 도착했죠. 미 함대는 손돌목에서 무자비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바야흐로 신미양요의 시작이었죠. 이 폭격의 희생자는 크게 없었습니다. 미국의 로저스 제독은 다시 한번 조선의 정부에 개항을 요구했으나 조선 정부는 거절했고 흥선대원군은 부랴부랴 몇백 명의 소수 병력만 강화도로 지원 보냈습니다.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 함대는 강화도의 덕진진과 초지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로 향했습니다. 당시 광성보에는 어제현 장군이 있었는데요. 어제현의 지휘로 조선 군인들은 광성보에서 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비록 치열하게 싸웠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무기의 질 차이도 너무 컸습니다. 어제현 장군은 싸우다 전사했고 병사들 대부분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조선군의 돕기는 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분명 로저스 제독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선 군인들은 기강이 해이해져 싸움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조선군은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흙과 돌로 싸우고 질 전쟁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단 한 명의 탈영병도 없이 싸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미국이었지만 미군은 조선군에게 겁을 지레먹었죠. 이 전투가 광성보 전투입니다. 조선군이 어찌나 치열하게 싸웠던 건지 전쟁이 끝나고 로저스 제독은 조선 장교들에게 예의를 표하며 그들의 정중히 묻어주었습니다. 로저스 제독은 어제현을 비롯해 조선 장교들에게 크게 감복했다고 합니다. 로저스 제독은 전쟁 도중 전사한 어제현 장군과 그의 동생을 묻어주고 비서까지 세워주었죠. 덕분에 두 장군의 부인들이 남편의 시신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시신을 고향에 묻을 수도 있었죠. 이 로저스 제독과 미 군인들은 조선군의 격렬한 저항에 놀라곤 조선군과 싸우고 싶지 않다며 자기들이 이겨놓고도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식량까지 부족해지자 로저스 제독은 본국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로저스 제독과 미군들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전리품으로 어제현 장군이 썼던 숫자 깃발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숫자 깃발을 가져가며 찍었던 사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며 어제현 장군의 숫자기는 미국 해군 박물관에 보관하다가 2007년 한국에 돌아왔고 현재 강화도 전쟁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한편 광성보 전투가 끝나고 약 20명 정도의 조선인 포로들이 나왔습니다. 로저스 제독과 미군은 원하던 개항을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포로들 몸값이라도 받아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책이 가관이었죠. 물론 조선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미국과 협상에 포로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으나 흥선대원군은 수치스럽게 살아 포로로 잡힌 이들은 알 바 아니다라며 포로 교환 요구를 일절 무시해버렸습니다. 적국이지만 조선 정부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던 미군은 그냥 조선인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선인 포로들은 적국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며 미군이 주는 식량에 손도 대지 않았다죠. 신미양요로 조선 내 반서양 여론이 극심해졌고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보수적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워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전국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척화비를 세워 개항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었고 흥선대원군 탄핵 후 신미양요로부터 11년 정도가 지난 1882년 조선 정부는 미국과 공식적으로 수교하면서 조선과 미국의 역사가 시작했던 거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